안녕하세요. 소망맘입니다. 저는 현재 9살짜리 남자아이를 외동인데요. 홈스쿨링으로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. 이번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.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가서 이제 많이 하셨던 질문이, 또 저한테 제가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항상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사회성 부분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사회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사회성이 이제 제가 아이를 가정보육할 때부터 많은 분들이 아이 사회성은요? 아이 또래 관계는요? 이런 걸 진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, 사회성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이제 뭐 챗 GPT에 물어보고, 아니면 그 네이버 지식 사전에 물어보고 해도, 사회성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해 나가는지, 그리고 어떤 대접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대해야 되는지, 배려를 해줘야 되는지, 또 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지, 이런 거.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골든 룰 있잖아요.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대해라, 이 말씀처럼 그런 사회성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, 이런 부분을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. 그래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어, 저희 아이가 일례로 저희 아이가 지난번에 그 태권도 학원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차를 기다리는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. 근데 태권도 학원 차가 오는 게 저희 집이랑 좀 거리가 한 2, 3분 떨어져 있고 시간이 애매한 거죠. 근데 저희가 기다리는 장소가 이발소 앞이거든요. 그래서 이발소 주인 할아버지시거든요. 저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은 동네라서 그 할아버지께 실례를 무릅쓰고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, 할아버지께서 선뜻 그래 화장실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 이제 열쇠를 하고 쉬하고 와가지고 태권도 학원 차를 타고 갔어요.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, 그 다음 날, 그날이 금요일이라서 다음 날,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제 집에 있던 오렌지 2개를 들고 그 이발소 앞에 찾아간 거죠. 그래서 이발소 아저씨한테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이러면서, 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전해드렸어요. 근데 저는 이런 게 사회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 말고도 저희 집 근처에 머루나무가 있는 집인데, 그 집의 할머니랑 또 친하게 지내요. 이런 그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거가 사회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로 하고 있는데요. 또 또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러면 또래 관계는 어떻게 어, 해주고 있냐? 아이가 나랑 있으면 심심해한다. 이렇게. 근데 저희 아이는 저랑 있으면 심심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당연히 친구를 찾게 되죠. 그래서 태권도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맨날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. 이제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톡을 해가지고 3명이서 만나가지고 게임을 하고 막 이렇게, 진짜 친구들이 방학일 때는 맨날 아침부터 전화 가가지고, 저희 아이는 이제 그 아베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, 그래서 친구한테 친구야 미안해 나중에 전화할게 이렇게 하고 끊고.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사회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 친구가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상대방에게 잘 거절할 수 있는 방법, 이런 것도 사회성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또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 가면 이제 내가 그 컨트롤을 할 수 없는, 그리고 컨트롤하기 힘들잖아요. 뭐 친구 문제로 담임 선생님께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쉽겠습니까? 그렇지만 태권도나 이렇게 수영학원이나 학원 선생님들께는 조금 더 쉽게, 아이가 이런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조금 더 가까이서 돌아봐 주시니까 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. 저는 이것도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또 저희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. 태권도에서 어떤 형이 아이한테, 아이가 싫다고 했는데도 뽀뽀를 하는 거예요. 그것도 볼에 한 번 하고 아이 그만해 이렇게 했는데도 입에 뽀뽀를 한 거예요.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그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, 관장님이 흔쾌하게 선뜻,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이들에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, 이런 게 저는 진짜 너무, 아이 그 또래 관계가 이제 어른의 아래에서 어른의 보호 아래에서 이렇게 맺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외에도 친구들 집에 놀러를 간다든지, 저희 저랑 오래된
영어, 엄마표 영어를 하시던 분들,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이잖아요. 그 집에 놀러를 간다든지 초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초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아이가 또래 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고요. 또 저희 이번에 떤 일이 있었냐면, 이번에 저희가 캠핑을 가게 됐어요. 캠핑을 갔는데 아이가 거기에서 8살짜리,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는 8살짜리 여자 동생이 오빠 너무 좋아, 오빠 같이 놀자,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오빠 나 휴대폰 있는데 오빠 번호 좀 줘, 이렇게 해서 휴대폰 번호를 따간 거야, 그 여자친구가. 그래가지고 이제, 그런데 조금 조마조마하긴 했죠. 이 아이가 그 카카오톡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문자를 주고받는 방법이라든지 연락을 하는 방법, 이런 걸 사실 잘 모르잖아요. 근데 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사회성을 익혀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.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실수를 하잖아요. 어른인데 우리 이제 이전에 지나간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도 진짜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뭐 문자하는 것도 서툴고 연락하는 것도 서툴고 이렇게 했는데, 이제 저희 아이랑 이 친해진 친구랑 사실 그렇게 하면 연락이 또 천천히 끊기잖아요. 그런 걸 보면서 또 배우는 거지, 아이들이. 이렇게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기 때문에, 만남들이 있고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엄마가 조성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저는 뭐 또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이 걱정 안 하고, 사회성도 진짜 걱정을 안 하거든요. 우리가 뭐 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다 사회성이 좋은 친구들이지는 않잖아요, 사실. 그리고 사회성이 좋은 친구들 중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부딪히고 배워가면서 하는 건데, 뭐 홈스쿨링을 한다고 해서 그런 환경이 아예 노출이 되지 않는다, 이건 아니거든요. 대신 엄마가 허락한 부분에서 이제 아이가 노출을 할 수 있다는 거, 이건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손에 들어오지 않 사실 친구 관계가 어떻게 손에 들어오겠어요. 그렇지만 이걸 엄마 아래에서 어떻게 관계적으로 내가 상처를 덜 받으면서 친구를 배려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지, 이거를 상세하게 알려줄 수 있고, 그리고 홈스쿨 자체가 이제 부모님이랑 관계 안에서 가장 많이 부모님이랑 가족 간의 관계를 맺어나가기 때문에, 그런 관계에서 맺어나가다 보면 진짜 저절로 사회성이 좋은 친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원스쿨링을 하는 아이들 중에 사회성 좋다는 아이들이 많잖아요. 왜 신문 기사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걱정을 덜하고 있는 편이에요. 음, 어, 그리고 사실 요즘에도 학교에서도 그 클래스메이트와 막 엄청 친밀한 관계를 맺지는 않지 않나요?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명만 지나고 내 마음에 드는, 우리 때도 그랬으니까. 사실 제가 많이 봤던 영상 중에서 조금 사회성 참고를 했던 분이,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그 모든 친구랑 친해지려고 하지 마라, 클래스메이트라고 생각하고 친구랑 클래스메이트는 조금 차이가 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어가지고, 이 부분도 저한테는 좀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. 무조건 학교를 간다고 해서 사회성이 좋아지는 거고 또래 관계가 발달하는 거고,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 질문이 이제 미국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그런 엄마들에게도, 많은 분들이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. 뭐 소셜리즘, 사회성에 대해서.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랑 인터뷰를 하는 녹음 내용이었어요. 근데 아이가 자기는 너무 홈스쿨링을 하는 게 좋다고, 사실 엄마가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,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를 챙긴다고, 그렇지만 자기는 사회성 부분에서도 친구들 안 만나도 사실 괜찮아,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또 친구를 안 만나진 않거든요. 홈스쿨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에 박혀있고 이런 게 아니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엄마가 제공하는 환경 안에서 이제 엄마가 컨트롤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, 저는 이게 훨씬 더 제 마음에 들고 제가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아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따라오고 있고, 또 이번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갔는데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홈스쿨링 하는 게 좋아? 아니면 네 의지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거니?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셨어요. 그래서 이제 근데 아이가 저는 홈스쿨링 하는 게 좋아요,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또 이제 지금 저는 그래서 태권도, 수영 이렇게 하면서 저희 아이가 또 줌 수업하면서 아이한테 이제 또래 관계를 만들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사회성이라는 게 인간관계 안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힘듦도 당하고 겪으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, 이런 걸 배워나가는 건데, 이런 거를 사실 힘들 때 부모님한테 말을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집에 있으니까 홈스쿨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인간관계를 해나갈지, 이런 것도 아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맨날 이제 태권도 친구랑 통화를 하거든요. 그러다가 싸울 때도 있어요. 싸울 때가 없는 게 아니고 9살이니까 당연히 싸우지. 싸우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느끼더라고요. 그리고
엄마가 화해도 시켜주기도 하고, 그리고 자기가 또 뭐 실수로 뭐 죽였을 때 게임하면서 친구 캐릭터를 죽였을 때 그럴 때는 사과도 하고 미안하다고도 하고, 그리고 친구가 그렇게 사과를 할 때는 받아주고, 이런 거를 배우면서 이제 해 나가는 거지. 홈스쿨링을 해 나가는 거죠. 이렇게 하고 이제 저가 또 이 사회성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발리 단기 스쿨링을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발리에 이번에 단기 스쿨링을 가게 됐어요. 그래서 한 2달 정도 발리에 있다가 오는데, 거 가서도 재미있고 유익한 홈스쿨링 정보들을 많이 풀도록 할게요.